안녕하세요, 에코백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로웨이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보았어요. 최근 들어 뉴스, 글, 영상들을 통해 단어는 들어보았지만 그 의미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저희 에코백 영상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배워봐요. 제로웨이스트란 무엇일까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0을 뜻하는 영어 단어 zero, 그리고 쓰레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waste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우리 지구와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0에 가깝게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미국의 비 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통해서 1년 동안 자신의 가족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을 한 개의 작은 유리병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줄였다고 해요. 제로웨이스트를 통한 재활용 장려, 쓰레기 최소화는 탄소 중립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로웨이스트? 탄소 중립?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로웨이스트와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로웨이스트, 탄소 중립, 왜 중요할까요? 혹시 IPCC 보고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자인 IPCC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어요. 이런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IPCC는 1990년 IPCC 1차 보고서를 발행한 이후 5, 6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전 세계 기후학자들의 지식을 집대성한 6차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구의 현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근 200만 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인 410ppm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구 각 지역에서는 각종 이상기후 현상들이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 여름만 해도 동일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미국과 유럽, 러시아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IPCC는 지난 2013년 5차 보고서에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2018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만 상승하더라도 매우 위험하며 2052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에 나온 6차 보고서를 통해 2052년보다 무려 12년이 빠른 204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즉,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빙하 유실 그리고 해수면 상승 속도의 가속화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며 인간의 영향을 각각 90%, 95%로 표현했던 4차 그리고 5차 보고서보다 훨씬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으로 인간의 영향이 명확해지자 2018년 1.5도 특별 보고서 발간 이후 2019년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2050 탄소 중립에 77개국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란 2050년까지 대기 중 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똑같이 해 0으로 만들자는 뜻으로 넷제로라고도 흔히 불립니다.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단위부터 기업, 그리고 개인 단위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개인 단위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 제로웨이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로웨이스트에 큰 복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덕분에 언택트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여 우리 주변에 스며들었죠. 언택트는 사업, 교육과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심지어는 배달과 관련된 문화를 바꿔놓기도 했죠.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택배, 배달 음식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택배 물동량은 21억 6천만 개로 1년 전인 2019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20% 증가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음식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발생 후인 2020년을 비교하면 66.3%가 증가했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70%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및 음식 배달은 엄청난 쓰레기를 동반한다는 것인데요. 202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생활 폐기물은 11.2%, 종이류는 23.9%, 플라스틱류는 15.6%, 비닐류는 11.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안양의 한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2019년 1년 동안 16,000톤의 폐기물이 들어왔는데 2020년에는 18,500톤의 폐기물이 들어왔으며 그중 약 50% 이상은 플라스틱과 비닐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방역물품들까지 생각한다면 환경을 위해 줄여야 할 쓰레기 배출이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은 제로 웨이스트,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선 각국의 대기업들은 ESG라는 비재무 지표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ESG 채용은 성장 중심의 과거 경영 방식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합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기업들의 ESG 평가를 위한 그 국가만의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실천을 위해 각종 계획서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 실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 국내 대기업 카페 업종 중 가장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환경에 중점을 둔 ESG 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는 대신 종이 빨대 보급, 빨대가 필요 없는 리드 제작, 그리고 저희 에코백이 방문한 제주도의 스타벅스 협재점의 경우 일회용 컵 미사용 매장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서해안로 DT, 제주 애월 DT, 제주 칠성, 그리고 제주 협재 이렇게 4개 매장은 올해 7월부터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손님들이 가져온 텀블러나 리유저블 컵을 1,000원의 보증금을 통해 대여한 후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반납하지 못한 손님들을 위해 제주공항에도 리유저블 컵 반납기를 설치해 많은 손님들이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판매되고 있는 MD 상품 중에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등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과 9월 음료를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한정적으로 리유저블 컵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는 오히려 마케팅을 위해 ESG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리유저블 컵이 한정판이라는 이유로 매장당 길게는 수백 명의 줄이 서기도 했으며 리유저블 컵 자체도 결국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만들어져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량만 늘어나는 그린워싱 논란이 불었습니다. 친환경 관련 정책이라고 불리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상은 마케팅으로만 사용되어 경제적 이익만 취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기업의 마케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웨이스트와 탄소 중립은 결국 개인 단위까지 역할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는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카페뿐 아니라 작은 골목 카페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 에코백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작은 카페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매장의 경우 음료와 마카롱, 베이커리류를 파는 카페인데요. 보통 텀블러를 가져오면 음료 할인만 가능한 다른 카페와는 다르게 베이커리 종류를 담을 수 있는 통을 가져와 주문을 한다면 베이커리 종류 역시 할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일회용 컵과 빨대는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펄프 용기는 밀집을 재활용한 용기, 심지어 비닐봉투 역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것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에코백은 카페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환경 친화적인 경영 방식을 택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비용상의 부담은 없으신지 여쭤봤습니다. 계기는 저도 카페에서도 알바도 해보고 이제 직장으로도 다녀보기도 했는데 솔직히 오는 손님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10명? 20명 이상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비되는 플라스틱 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 하나라도 솔직히 저희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해가는 손님들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만이라도 플라스틱 소비가 조금 적어졌으면 좋겠다? 네, 좀 작게 좀 실천해보자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반 플라스틱 컵 가격을 확실히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생분해 컵을 사용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서 아예 가격 자체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컵 하나당 못해도 100원 정도는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컵이 저희 빨대도 그렇고 뚜껑도 그렇고 저희 홀더까지도 다 거의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컵 세트 기준으로 했을 때 못해도 100원 이상은 비쌀 거예요. 그 외에도 아직 생분해 용기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가게 디저트에 딱 맞는 용기를 찾기 쉽지 않는 등의 불편함도 있었다고 카페 사장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비용, 편의성 문제 등으로 일반 카페에서 아직 생분해 용기를 적극 채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역시 알려주셨습니다. 2018년에 작성된 한 기사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 비쌌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개선된 1.5배에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가격 차이는 대부분 원료의 수입 그리고 기술 비용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주 원료인 PLA는 대부분 수입해서 쓰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비용, 수율 문제 등으로 일반 플라스틱보다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소량 생산하게 되어 가격이 비싸고 일명 친환경 프리미엄이 붙어 비싸게 팔리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보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생분해 플라스틱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향성 제시 및 홍보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일반 개인 및 가정집에서는 어떻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처음 시작한 비 존슨에 따르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인 5R, Refuse, Reduce, Reuse, Recycle, Rot 을 제시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거절하고 새 제품 구입보단 중고 제품, 버리기보단 중고로 기부 혹은 판매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장을 보러 갈 때 가정에서 통을 챙겨가거나 장바구니를 따로 챙겨가고 다시 쓰기 어려운 것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생분해 제품과 같이 썩는 제품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증빙용이 아니라면 미리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고 배달을 시킬 때에도 일회용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집에 있는 수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구입하러 가신다면 음료의 경우 텀블러, 음식 포장의 경우 다회용 통, 그 외 식자재의 경우 비닐봉투를 받는 대신 다회용 백을 가져가면 좋겠죠? 물의 경우 끓여서 마시는 방법이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물을 끓여 먹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필터가 달린 물통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필터 역시 폐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페트병으로 된 물을 구매하는 것보단 친환경적이지 않을까요? 페트병의 경우 비닐로 된 라벨을 뜯고 안에 들어있던 음료를 한번 씻어낸 후 찌그러뜨려서 버려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안에 물을 제외한 이물질이 있을 경우 재활용 수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배달에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김치 등이 들어가 있었던 비닐의 경우 반드시 음식물을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우리와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게도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후변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제로 웨이스트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에코백이었습니다.